금메달 개수에 연연하는 그런 네. 그런 개발도상국 스타일의 그 아니에요. K 국민 이제 이해하는 우리는 이제 다 이렇기 때문에 땀과 눈물 이제 TV 보면서 욕을 그냥 달려 이 새끼. 한예정은 못 참지. 아무튼 아우 나가 죽어라 이씨. 내가 아주 저거보다 잘하겠다. 뭐 이런 거지. 자 그렇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팩트를 전달한다. 이거 유행 지났는데 뭐 좋은 지적 댓글 감사합니다. 아무튼 구조화를 꼭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에 대해서 저보다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김기아 정도만 설명을 들으면 스포츠 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스포츠 하한선이죠. 스포츠 하한선이죠. 제가 하한선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많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이준희 기자의 스포츠가 빛나는 밤의 이준희 기자의 거의 지금 반반했어. 원고에는 아닌데요. 김기범 기자인데요. 자 여러분 일단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긴급히 총을 맞고 대들기에 투입하게 된 스포츠 제부 이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얼굴을 많이 익으시죠. 이제 이렇게 스포츠 스윗밤에도 나오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본인이 왜 여기 오게 되었는지 베이징 올림픽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열심히 오늘이 이제 디마이언스의 10일인데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제가 이제 10일 앞둔 결단식 리포트를 막 만들고 있는 도중에 네. 오늘 그 결단식 행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긴급한 뉴스가 지금 아니 그 결단식이 엄청 큰 보도됐습니다. 행사였어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도 가고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도 가고 윤석열 후보도 대선 가고 후보들까지 갔었죠. 대학 그 국가대표 선수들 다 참석하고 했는데 거기에 오늘 마치 그 현장에 이제 김기범 기자가 취재하러 갔다가 네. 지금 그 소식을 듣고 긴급히 귀가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김기범 기자가 출연을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기환 씨 내가 지금 코로나 현장에서 코로나가 이제 그 확진자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PCR 격리 조치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 줌 연결로 할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뭘 특파원 날이고 뭐 줌으로 해야 되나? 그럼 대대기는 이번 주는 또 지난주에 안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또 그러면 꽝인가?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불똥이 마침 사무실에서 퇴근을 안 하고 있었죠 제가. 퇴근 안 하고 있던 한번 쓱 봤겠지. 죄 없는 이준희 기자가 준이야 가라 해서 뭔데요? 이랬더니 대신해라 해서 네 하고 올라온 거죠. 대들기 좋죠 이러고 오신 거죠? 맞습니다. 할 말도 많았고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번 주 이준희 기자가 하게 됐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요즘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대선 뉴스가 너무 꿀잼이라 그런지 동계올림픽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안 나긴 해요. 도쿄 때도 이제 코로나 여파로 올림픽이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만큼 올림픽 전에는 분위기가 참 다운됐었는데 이게 사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특성상 원체 좀 주목도가 떨어지는 대회인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다 또 대선이다 해서 이슈가 많이 묻히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막상 하면 또 많이 보잖아 또 이게. 도쿄올림픽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신기하게. 그랬냐는데 쇼트트랙 재밌어요. 자, 근데 그래가 오늘 준비한 내용 이거 다 그 오늘 있었던 사건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선수 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지금 선수들이 한참 막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격리하고 시간을 허비해서 이거 참 그런데 자가격리한데 조금 선수들도. 지금 이제 선수들은 이제 진천으로 돌아가는 중이고요. 진천 선수촌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뭐 오늘 내일 중에 이제 코로나 PCR 검사를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진천 선수촌 내 숙소에서 이제 대기하는 것으로. 네. 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와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지금 딱 열흘 남았는데 이제 출국은 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월요일부터 이제 막 출국이 시작되는데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다 하면은 이제 출국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러네. 예를 들어 선수가 다 같이 버스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 걸렸다. 그렇죠. 그럼 다른 선수들도 좀 불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확진이 되면 사실상 올림픽 진출은 어려워지는 것이기 그 정도 때문에 좀 겠죠. 이제 진짜. 회복하는데 최소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지금 걸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회복된다 해도 최악의 컨디션이- 경우는 내 종목에 출전을 못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별일 일이 아닌 없어요. 것으로 좀 마무리돼야 할 텐데 좀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죠. 지금 김기범 기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준희 기자도 베이징 가요? 네, 저도 갑니다. 김기범 기자도 가고 저도 가고. 가면 우리 줌으로 좀 하자. 아우, 언제든지. 퇴근하고 네. 거기서 퇴근하고 마침 또 저는 일 이제- 다 끝내고. 일 다 끝내고 그 괜히 그 술 먹고 그러지 말고. 전 또 이제 혼자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저 혼자서 왜? 이제 어디요? 그 장자커우라고 설상 종목이 열리는 북베이징 쪽으로 전 혼자 이제 또 유배를 가는 상황이라 심심하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오케이. 제가 노트북 가져가죠. 가져갑니다. 인터넷 되지. 인터넷 되겠죠 이제. 그럼 돼. 그럼 돼. 중국 무시해요 지금? 인터넷 아, 되지라니 이 죄송합니다. 사람이. 시진핑님 현중 죄송합니다. 발언 이거. 인터넷 중국 인터넷 잘 되지. 시진핑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일단 여러분이 동계올림픽 지금은 사실 별로 관심 없지만 또 보다 보면 또 막 사람들이 오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 근래 몇 가지 이제 알아야 되실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몇 가지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빠밤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금메달 목표가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개는 좀 심하지 않나? 실화입니까? 여기 클리앙의 쿨함님이 메달 따기 거의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일단 대한체육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정확히는 1개 내지 2개, 최대 2개까지 바라본다. 종목이 몇 개인데? 종목은 뭐 6개 종목이고요. 6개 총 종목? 63명의 선수가 그러면- 출전하게 됩니다. 2개 따면 몇 등 정도예요? 2개 따면 뭐 종합 한 15위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건데요. 평창 때몇 개 땄어요? 평창 때는 금메달 5개인가 5개 정도 땄을 겁니다. 개최국일 때. 사실 이게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지난번 이제 올림픽 D-30일 행사 때 이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이 이제 모두 발언해서 우리는 금메달 1개 내지 2개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있던 선수들 표정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그 선수들마다 이제 또 발언 기회가 한 번씩 있었는데 다들 반박을 하는 겁니다. 뭐 위에서는 그렇게 목표를 낮게 잡지만 저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들이받았네. 이 회장님 앞에서 이제 들이박은 거죠. 어디 방거네. 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냐? 그러니까 선수들은 뭐 좀 더 자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투지. 예. 그런 걸 노린 거 아닐까요? 체육회는 최소한으로 잡은 거죠. 괜히 나중에 못 어. 땄다가 또 면박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애초에 그냥 낮게 그치. 잡은 거죠. 그치, 또 우리나라 사람들 거 설레발 5개 그러니까요, 평창처럼 그쵸. 5개 설레발 했더니 2개 따지 않았냐라고 또 맞습니다. 그런 거겠죠. 그랬을 수도 있고 음.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 씨 우리를 너무 그러게요. 낮게 보는 거 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런- 그래가지고 우리가 투지를 불태워서 따겠다라고 네. 했는데 코로나 또 해가지고 지금 하루를 그냥 좀 허비할 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동계올림픽 평창 때보다 좀 기대가 좀 적은 건가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는 진짜 새알못이기 때문에 그때도 기대 안 하고 지금도 기대를 잘 안 하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가요? 사실 동계 올림픽 하면 일단 빼놓을 수 없는 게 쇼트트랙이 메달 밭이었잖아요. 쇼트트랙. 우리나라의 전통의 메달 밭이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쇼트트랙 대표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그렇죠. 뭐 심석희 선수 사건도 있었고 그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또 뭐 에이스 최민정 선수도 지금 뭐 온전한 컨디션도 아니고 그래서 음. 일단 쇼트트랙에서 메달이 좀 적게 집계된 게 예상 집계된 게 조금 가장 크고요. 또 뭐 이성화 선수도 은퇴를 했고 뭐 올림픽 2연패를 했던 이성화 선수도 지금 은퇴를 한 상황이고 또 지난번 평창 때 아이언맨 신화를 쓴 그죠. 윤성빈 선수도 네. 지금 월드컵에서 좀 성적이 좋지 않은 음.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개가 또 뭐 그렇게까지 뭐 허황된 또 목표는 아닐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따져 보면 허황된 게 아니고 이제 한두 개일 수도 있다. 한두 개일 수도 네, 있는 선수들이 투지와 별개로 좀 높게 거죠. 잡은 뭐 현실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어. 따지고 보면. 자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쇼트트랙 지금 쇼트트랙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 일단 남자 국대가 있고 여자 국대가 있어요. 맞습니다. 남자 국대는 곽윤기 선수 그 뭐야 인터넷에 뭐라지 진짜 하나에 네, 나잖아요. 그 곽윤기 선수가 이번에 또 나오는 거죠? 이 곽윤기 선수 뭐 일명 깝윤기라고 뭐 불릴 정도로 뭐 분위기 메이커였잖아요. 막 대표팀의 분위기 메이커였는데 이 선수가 지금 89년생입니다. 벌써 89년생이면 이제 34시죠 한국 나이로. 사실상 뭐 마지막 올림픽일 수 있는데 벌써 밴쿠버, 평창, 베이징 세 번째 올림픽인데요. 이번에도 뭐 맏형 자격으로 출전을 하는 거고요. 근데 뭐 곽윤기 선수는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쨌든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좀 유쾌한 에너지를 지닌 선수기 때문에 지금 쇼트트랙 대표팀이 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고 좀 다운돼 있는데 곽윤기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그나마 좀 남자 쇼트트랙은 그래도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또 훈련을 뭐 남자 여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 진천에서 열렸던 공개 행사 때도 곽윤기 선수가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막 소리도 지르고 뭐 유쾌한 장난도 치면서 유튜브도 하시고 하니까 맞습니다. 원래 예. 유튜브들이 착해요. 예. 유튜버들이. 아 유튜브를 해요? 뭐 곽윤기 선수는 뭐 존재만으로도 좀 든든하고. 든든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자 국대팀이 여러분 정말 반전의 반전이랄까? 맞습니다. 안전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 덕후 댓글이랑 좀 이렇게 덕후예요. 익명으로요. 심석희 뺀 것만으로도 발전한 거 아닌가 싶음. 성적도 중요하지만 선수 건강과 팀워크가 중요해. 루리의 프로 눈팅러님이 눈팅을 안 하셨네요. 진짜 쇼트트랙 선수들과 빙상연맹은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예전에 순수하게 쇼트트랙 즐겁게 봤는데 요즘은 맘 편히 응원하기도 불편하네요. 선수와 연맹의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참 조금은 다 이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이 참 답답하다. 네. 일단 심석희 선수 이야기부터 짧게 해보죠. 심석희 선수는 사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어떤 네. 일이 있었는지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심석희 선수가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뭐 가해자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사건이 거슬러 올라가자면 뭐 조재범 코치의 네. 성폭행 피해자로 심석희 네. 선수가 마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조재범 코치 측에서 이제 법정에서 증거를 뭐 내민 거에 심석희 선수의 문자가 이제 공개된 거죠. 그렇죠. 당시 문자가 공개됐는데 거기에 뭐 이제 주로 뭐 선수를 비방한 내용 다른 선수를 그리고 뭐 또 어떤 선수를 일부러 넘어뜨리자 뭐 이런 거를 또 당시 어떤 모 코치와 또 모의한 내용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으면서 심석희 선수가 결국 뭐 징계위원회까지 회부가 됐는데요. 결국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게 문제가 됐고 그 뭐 고의 충돌 논란은 사실 뭐 판독할 뭐 우리가 없으니까.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논의가 됐고 하지만 동료들을 비방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건 팩트요. 팩트로 드러나서 드러났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 대표팀에서 제외가 된 거죠. 그리고 심석희 올림픽 선수가 굉장히 기량이 뛰어난 선수였던 거죠. 심석희 선수가 일단 선발전을 또 1위로 통과했고요. 아, 또 이번에도?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니까 네. 아무래도 기량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대표팀의 뭐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해줄 선수였죠. 그래서 심석희 선수가 개인의 이런 선수의 어떤 도덕성 또 징계 이런 걸로 인해서 실력은 있지만 빠지면서 여자 쇼트트랙이 분위기가 그렇죠. 개판됐다. 그리고 여기 다음 코난 오브라이님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기사 말미에 지도자 의견서 연맹 지정 병원 선수촌 병원 이루어진 소견서 검토했고 훈련 영상 훈련 일지 참조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고 김지우 선수는 당시 기량 회복하고 있었고 올림픽까지 남은 시간 기량을 끌어올릴 것 같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김지우 선수가 기량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량 문제가 뭐 얘기가 나왔었나 봐. 이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일단 김지우 선수는 이제 3위로 올림픽 선발전에 통과하면서 몇 위까지 선발 그 나갔어요? 지금 이제 개인전은 4위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 이제 6위까지는 이제 단체전 개주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김지우 선수가 지금 지난해 말 월드컵에서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발에 이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큰 수술이네. 그래서 당시 이제 뭐 재활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다시 스케이트 빙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고 해요. 하지만 연맹이 이제 경기력 향상 위원회를 얼마 전 지난주에 열어서 최종 이제 올림픽에 나갈 선수단을 확정 지었는데 그때 이제 연맹 판단에는 김지우 선수가 지금 아무리 뭐 본인은 회복됐다고 말하지만 아직 올림픽에 나설 몸 상태가 아니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고요. 거기에서 그럼 거기에 의학적인 그쵸. 소견으로 한 거예요? 병원 뭐 소견서를 다 참고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제 연맹 측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그런 뭐 선수들의 경기력을 따질 때는 당연히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지우 선수는 이제 곧바로 이제 불만을 드러냈죠. 나는 내가 스스로 몸이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괜찮다는데 왜 나를 못 나가게 하느냐. 난 또 정정당당하게 사실 이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쵸. 바늘구멍 뚫기 정도로 어려운데 내가 내 실력으로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 꿈의 올림픽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 올림픽이 뭐 한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올림픽을 너는 나가지 마라고 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냐. 억울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슬램덩크를 보면 제가 이제 성서로 제가 저 인생 바이블로 모시는 슬램덩크 보면 강백호가 이제 마지막 맞습니다. 경기에서 예. 너 지금 더 뛰면 너 선수 생명이 맞습니다.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영감님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국가대표 시절입니까? 저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뛰겠다. 그리고 이제 뭐 안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재활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뭔가 이제 김지우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이고 내가 지금 기량이 지금 지금 뭐 실력으로는 지금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인데 못 나가게 하는 거에 대해서 SNS에도 그래서 내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출전권 박탈당했다 원통하다 이런 네. 글까지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그 뭐 본인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데 왜 내가 괜찮다는데 의사 소견서는 뭐길래 왜 내 의견은 무시하고 나를 배제하냐. 이게 사실 선수 입장과 연맹 입장이 다 이해가 돼요. 연맹 입장에서는 또 어쨌든 성적을 내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존재 이유인데 연맹에 김지우 선수가 정말 특히 또 기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선수라 이번 베이징에서도 메달이 기대됐던 선수예요. 근데 이렇게 기대가 되는 선수를 빼면서까지 연맹은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쨌든 뭐 연맹 입장에서는 이 선수의 미래를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혹시 나가 또 사고 나면 또 네, 자기 그렇죠. 더 이제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뒤집었을 거고. 거 아니요. 선수 입장에서는 또 이게 한번 나갈까 말까한 올림픽인데 그러게. 본인은 나가고 싶겠죠. 뭐 진통제를 맞고라도. 거기 왜 다쳤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속상한 상황입니다. 얘기네요 예. 진짜. 자, 그런데 이런 댓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주는 이제 6등까지 나간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 원래 7등 하던 선수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정윤 기자 여기 덕후 댓글 읽으십시오. 덕후 익명으로요. 어쩌다 보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7위를 했던 선수까지 계주 엔트리에 포함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함. 아직 어린 선수이고 당연히 경험적, 기량적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더군다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혼성 계주 종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민정, 김아랑 선수의 체력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 계주 엔트리의 선수들 간 기량 격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선수는 더 힘들 거임. 혼성 계주가 뭡니까? 혼성 계주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이는 원래 없던 종목인데 거죠? 없었습니다. 저도 전혀 처음 듣는 계주는 원래 보통 남자 계주, 여자 계주에서 뭐 남자는 남자끼리만 구성되고 여자는 또 여자끼리만 구성되는 이런 단체전이었는데 이번에는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해서 혼성으로 이제 계주를 펼치는 겁니다. 남자 선수는 뭐 여자 선수한테 바통 터치를 하고 이렇게 성별을 다르게 해서 바통 터치를 하는 새로운 종목인 거죠. 근데 최민정, 김아랑 선수는 제가 최민정 선수는 잘 모르는데 김아랑 선수는 또 이분도 유명한 분 네, 아니겠습니까? 김아랑 선수는 그 특유의 긍정 이미지, 밝은 이미지 때문에 김아랑 선수가 그 많은 인기를 얻고 왕따논란의 주인공이었던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왕따논란은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조금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건 김보름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김아랑 선수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이제 미소를 띠고 있는 무쌍인. 아마 더 힘들 것 같다. 네. 계주 엔트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계주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그 지난번 심석희 선수까지 포함해서 원래 이제 올림픽 선발전 순서대로 나간다면 정말 최강의 계주 팀이 될 수도 있었는데 뭐 심석희 선수도 빠졌고요. 또 김지우 선수도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올림픽 선발전에서 후순위에 있던 선수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 선수들이 또 대단한 의외로 거죠, 그 굉장히 선수들. 잘할 수도 있죠. 그 선수들도 일단 올림픽 예비 엔트리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사실 대단한 실력자인 분들이죠. 거죠. 근데 아무래도 뭐 이 선수들과 좀 지금 이제 막 국가대표에 발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올림픽에 나서게 된다는 건 사실은 이제 막 안 선수들이기 때문에 실전 호흡이 좀 아쉬움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베스트 4보다는 조금 기량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팬들이 좀 걱정을 하는 걸 텐데 그래도 뭐 한국 쇼트트랙은 뭐 누가 나와도 자기 몫은 하기 때문에 기대를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또 우리 또 의외의 또 맞습니다. 새로운 스타가 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새로운 스타는 또 등장하기 마련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스케이팅 넘어가 보겠습니다. 쇼트트랙이랑 스피드 스케이팅 어떻게 다른 종목이죠? 일단 스피드 스케이팅은 그 이성화 선수 아시죠? 네. 뭐 종목으로만 따지면 좀 더 뭐 날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쇼트트랙은 조금 단거리, 좀 짧은 원형 코스를 돈다면 쇼트트랙은 그래서 쇼트트랙이요? 맞습니다. 스피드는 좀 더 코스가 길죠. 예. 그리고 좀 더 파워풀한 역동적인 종목인 거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이제 뭐 허벅지를 보면 정말 말근육. 정말 튼튼한. 네. 그래서 여기 지난달에 엠팍의 하지메 짱님이 현재까지 스피드 스케이팅 현황은
여자 스키 쪽은 완벽한 골짜기 상황이고 남자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 쪽은 답이 없다. 그나마 믿을 거는 매스 스타트의 김보름, 박지우 정도인데 매스 스타트의 패러다임이 확 변해서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일단 남자 쪽은 스피드 스케이팅 현황이 킹쁘지 않습니까? 그 남자 쪽에서는 지금 에이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 정재원 선수라고 정재원. 평창 올림픽 당시 이제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논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이승훈 선수에게 옆에서 양보를 했다. 양보했다.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뛰다가 이제 정재원 선수는 빠진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던 이승훈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었는데 그게 바람 저항 때문에 맞습니다. 앞에서 이제 와, 막아줬다는 거죠. 그 정도냐고. 그래서 막 후배를 페이스메이커로 이용한 게 아니냐, 너가 금메달 따려고 뭐 평창 때 뭐 여러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기억이 나네. 무섭게 성장했어요. 4년 사이에.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였는데 페이스메이커 하던 이승우 아니다. 맞습니다. 내님 페이스메이커 하던 이승우 아니다. 4년 만에 기량이 급성장해서 이제 2주 전 국내 마지막 대회에서 이승훈 선수와 2번 붙었는데 정말 압도했습니다. 실력을. 페이스메이커에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아마 이번에는 이승훈 선수가 정재원 선수의 페이스메이커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상황이 들 정도로 기량이 역전이 된 거죠. 성장한 선수가 정재훈 선수. 정재원 선수. 네.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이 정재원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뭐 금메달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은동까지는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는 한국 말고 다른 나라가 더 지금 좀 일단 센 이건 상황이에요? 네, 네덜란드 쪽이나 이렇게 유럽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덜란드 쪽은 거기 또 얼음도 많고. 진짜 네덜란드가요? 아니? 근데 메스 스타트가 뭡니까? 메스 스타트는 이제 다 같이 와장창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메스 마라톤 스타트가 같이? 말 그대로 메스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타트를 같이 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스피드 스케이팅의 쇼트트랙 종목입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원래 이제 1대1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한 명 한 명씩 해서 이제 그 속도를 다음 사람 겨루는 기다리고 건데 딱 예. 바꿔. 근데 이거는 쇼트트랙처럼 다 같이 쇼트트랙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출발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 화를 신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그 평창 때만 해도 아까 페이스메이커 전략처럼 한 선수가 이제 앞에서 좀 바람 저항을 막아주고 그렇게 이제 수십 바퀴를 돌고 막판 한두 바퀴를 남기고 이제 폭발적인 스피드로 이제 역전을 하는 네. 그런 전략을 그 사용했었는데 뽕맛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게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쇼트트랙에 너무 강하고 쇼트트랙 훈련법을 또 접목해서 이 매스 스타트에 적용하기 때문에 특히 이승훈 선수는 또 쇼트트랙 출신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으로는 안 된다. 또 K 스피드 스케이팅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쇼트트랙 전략으로 하면 한국이 너무 유리하다. 너무 유리하다. 그래서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냐? 이제 서양 선수들의 그 체력을 활용한 전략으로 바꾼 건데 지난주 유리하게 바꾼 거야? 시작부터 달리는 겁니다. 시작부터. 네, 시작부터 전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체력을 좀 비축해 놨다가 그 평창 때 이승훈 선수 전략처럼 마지막 한두 바퀴 남기고 이제 팍 치고 나가서 이제 역전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야 하는 그런 게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바뀐 전략이 바뀐 후에는 조금 이 종목에서 예전만큼 강세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보름 선수와 노서영 선수 우리 이제 다들 이제 얼굴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워낙 또 헤어스타일도 눈에 띄고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원래는 김보름 선수가 노서영 선수를 왕따했다, 네. 시켰다. 뭐 알고 보니 뭐 노서영 선수가 더 뭐 문제였다, 뭐 별 막 논란에서 막 공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수하게 응원만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선수들끼리 그렇게 싸우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참 답답하고 한쪽에서는 김보름 선수를 되게 악마화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맞습니다. 노서영 선수를 되게 악마화했다가 막 되게 일반 팬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길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사실 이 논란의 시작은 그 팀추얼 평창올림픽 팀추얼 8강전 끝나고 이제 그렇지 인터뷰할 때 김보름 선수의 표정 하나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죠. 근데 그 표정 하나로 사실 많은 사실을 좀 왜곡한 거였죠. 김보름 선수가 근데 원래 약간 표정이 이렇게 약간 한쪽 입꼬리만 좀 올라가는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좀
그 오해 소지가 있죠 항상. 그래서 뭐 결국 이때 참 왕따 논란, 이른바 왕따 논란으로 수많은 뭐 이슈들도 있었고 논란들도 있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 지난해 김보름 선수가 이제 노선용 선수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 등의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아 2월 일심이? 중순쯤에. 예.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제대로 경기가 되겠나? 그러니까 나간다 한들. 예. 김보름 선수도 지금 뭐 이것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국제 대회를 거의 못 뛰었어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 지금 뭐 그건 서로 다 성적은- 마찬가지잖아요. 네. 전 세계. 성적은 조금 노소영 기대하는- 선수는 이번에 나가요? 노선용 선수는 이제 아마 그 스피드 스케이팅 판을 떠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럼 김보름 선수는 열심히 뛰고. 예, 김보름 선수는 이번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때 너무 좀 충격도 많이 받고. 예, 이게 결국 법정 싸움까지 번지게 네. 돼서 좀 네. 안타까운 상황이죠. 진실 공부하러 예. 가면은 사람들은 참 속상하죠. 네. 유독 이런 소소하게. 빙상 종목에 이런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많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그렇죠. 예. 있었죠. 자, 세 번째. 스켈레톤. 이거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으로 가시면 있지 않습니까? 윤성빈 선수. 이번에 김은지, 정승기, 윤성빈 이렇게 세 분이 출전한다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꽤 많이 출전하는 거 아닌가요? 네, 세 명이면 많이 출전하는 거죠. 근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윤성빈 선수 덕후의 익명님이 스켈레톤 선수는 어때? 지금도 잘하나? 라고 하니까 대댓글로 야 폼이 좀 떨어졌다는데 이런 댓글이 있어요. 물론 관심 갖고 네. 지켜보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겠죠?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그때 되게 너무 뭐랄까 예상치 못한 종목에서 네.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되게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한마디로 뭐 불모지였죠. 스켈레톤이라는 그러니까.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종목인지도 몰랐는데 그야말로 윤성빈 선수가 정말 깜짝 금메달을 땄죠. 또 아이언맨 헬멧을 또 멋있게 착용해가지고 그게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윤성빈 선수가 사실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성적이 괜찮았어요. 뭐 세계 3등 안에 항상 대회에서 들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는데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된 월드컵에서 금메달은 물론이고 메달 자체를 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3위 안에 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뭐 최근 그나마 다행인 게 뭐 최근 올 월드컵에서 이제 뭐 6위, 10위에 오르면서 조금씩 컨디션을 조금씩은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세계권에 놀던 그 선수의 위상은 좀 많이 잃은 게 사실이죠. 스켈레톤은 그 코스를 많이 탈수록 유리한 종목이거든요.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평창 올림픽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홈에서 열리는 경기였기 때문에 윤성빈 선수가 이제 그 평창 슬라이딩 센터를 수백 번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도 탈 정도로. 코스에 코스를 대한 외운 스터디가 거죠, 그냥.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중국 옌칭에 있는 슬라이딩 센터는 윤성빈 선수가 작년 말에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러면- 이거는 근데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뭐 중국 다른 선수들을 사람들도- 제외하고는 그 중국 1등 하겠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사실. 그럼 엔트리는. 금운동 가져가자는 거 아니야? 사실 윤성빈 선수도 지금 평창 때 코스를 많이 탔기 때문에 또 그만큼 유리한 게 있었죠. 근데 중국은 사람도 많은데 좀 양보하면 안 되나? 근데 이게 뭐 지금 또 절대 강자인 또 두크루스 선수라고 윤성빈 선수가 이제 평창 때도 두크루스? 예, 이름이 두크루스예요? 예, 여전히 지금 뭔가 최강자를 야 두크루스야. 그러면 되게 오. 거친 느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켈레톤은 윤성민 선수가 이제 폼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이것도 예상치 못했던 컬링 네. 팀킴. 팀킴. 여러분 팀킴 기억나시죠? 영미. 영미 신드롬에 안경 선배 완전 평창 컬링장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진 이름은 바로 영미였습니다. 수많은 패러디 열풍으로 영미 신드롬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냥 거의 소년 만화의 주인공 같았던 그분들. 걔들 댓글 하나 읽어주시죠. 개드립의 1빌리언님이요. 근데 올림픽 팀인데 팀 코리아가 아니고 별도로 이름 붙이는 건 컬링의 전통 같은 건가? 아무튼 팀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보니까 이번에 휠체어 컬링 팀이 있는데 네. 어제도 TV에 나왔길래 봤는데 이 팀 이름이 장윤정 고백이라고 해요. 네. 원래 컬링 팀 이름을 정할 때는 스킵이라고 불리는 이제 주장의 성을 따서 보통 아 그래요.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장 성이 이제 김은정 선수인데 그죠. 그 김은정의 김을 따서 팀킴이라고 불렸는데 그렇구나. 이 휠체어 컬링 팀은 특이하게 이제 선수들의 이름 성을 하나씩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게 뭐 장 조합을 씨도 해서 있고, 윤 씨도 있고, 고 씨도 있고. 고백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윤정 선수가 한번 또 언급을 해주면 또 장애인 컬링 팀도 조금 그쵸 기사로 알려지지 않을까. 원매 기사로 원매 기주고 스리랑부.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게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그 영미를 듣기는 조금 힘들 안 것으로 나와요? 보입니다. 왜? 영미 선수가 4년 사이에 이제 조금 기량이 조금 떨어지면서 아. 후보로 밀렸고 이게 그 스포츠 자리를 비정해. 이제 초이 선수라고 김초이 선수가 이제 대신했는데 김초이 선수가 이제 그 사이에 그럼 그 평창 때 팀에 있는 후보였죠. 거예요? 그 팀에? 네. 팀 킴에. 네, 평창 때도 있었던 선수죠. 김초희 선수라고. 근데 평창 때는 김초희 선수가 후보였는데 4년 만에 이제 좀 기량이 급성장하면서 이제 주전으로 도약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영미 대신 초이가 이제 좀 울려 퍼지지 않을까.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포츠 진짜 모르지만 네. 야구는 뭐 한화가 나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국 팀이 나가잖아요. 네. 컬링도 이것도 한국 팀인데 그냥 팀 안에 또 이제 닉네임이 하나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팀킴. 근데 뭐 이렇게. 그 분들이 원래 한 팀 아니에요? 강원인가 어디? 맞습니다. 그죠? 강릉시청. 강릉시청 팀이잖아. 네. 그럼 다른 데는 컬링 팀이 없나 김 우리나라에? 기자 맞습니다. 말은 포지션별로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갖고 대표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맞아요. 이 컬링 종목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들 팀으로 이제 올림픽 선발전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강릉시청 대 뭐 어디 경북시체육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한 팀만 나가요 원래? 네, 한 팀만 나갑니다. 그 야구는 왜 그래? 야구는 LG가 나오고 이게 아무래도 KT가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 컬링 종목 특성상 그 뭐 야구도 물론이겠지만 좀 더 그 오랜 호흡이 좀 더 중요하게 야구 생각되는 비하 발언 좀 할 뻔했는데. 사람이 네 사람이지만 거의 한 몸으로 네, 움직여야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예. 사실 한 명으로 봐야지. 이게 사실 그 올림픽을 앞두고 급히 모여서 이제 조직력을 아니 좀 NBA 갖추기엔- 올스타 네. 졸라 세잖아요. 넘어가시죠. 신기하네. 아무튼 컬링은 안 그렇다. 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그 안경 선배는 안 나와요? 안경 선배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주장 자리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안경 선배가 영미가 아닌데. 그렇죠. 네. 사람들이 한 안경 번에 선배는 이제- 여러 가지 네. 외우기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네. 안경 선배는 김은정 선수고요. 김원정 선수. 그래서 안경 선배 있지만 결혼하신. 초이 이렇게 하실 것 네, 이제 같다. 초이가 이제 또 대세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대세는 초이다. 자, 다음은 우리 피겨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은 역시 김연아. 네. 저 이거 말고 나 궁금한 거 있어. 최근에 제가 그 뭐 이렇게 짤 같은 걸로 봤는데 이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프로팀이 없어서 네. 전부 다 자기 돈 쓰고 맞습니다. 자기 돈 다 그게 써가지고 아마 뭐 광민정 선수 얘기였던 거 맞아요.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우리 해설위원이에요. 예, 우리 KBS 해설위원인데 돈 많이 광민정 들어요. 선수가 뭐 어?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해서 조금 그게 저기 예전에 손현재 선수도 그런 네.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게 피겨나 뭐 리듬 체조나 이제 유럽 전지 훈련을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소속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다 자비로 알고 가는 방식이라서요. 물론 후원은 이제 좀 이름이 알려지면 후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위치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기량을 스스로 쌓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드는 거죠. 아이고. 박미정 선수도 뭐 부모님 등골 휘게 하면서 내가 운동했다. 음. 그래서 결국에 뭐 이제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뭐 피겨 강사 뭐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수입을 마련하는 상황인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같네요. 그 하프 전공하려면 그 집에서 하프도 사야 되고 하프 이동하는 트럭도 네. 있어야 되고 시험 보러 가면 트럭이 오거든요. 또 이 피겨는 또 의상비도 만만치 않다고 하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또 이 피겨 피겨 신발, 또 그 날도 또 뭐 자기 신체에 맞게 그렇지, 또 그렇지. 조절해야 되고 그런 게 다 하나하나가 다 큰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유영과 김예림 선수 두 분이 출전하신다고 해요. 자, 이분들은 어떤 여자 피겨 같은 네. 경우에는 이 두 선수 어떤 분들입니까? 뭐 이제 김연아의 다들 후계자라고. 유영은 유명하잖아요. 네, 유영 선수 유명하고요. 뭘 유명해요? 아니 지금 뭐 최근에 뭐 4등했죠. 네, 성적이 좋아서. 최근에 뭐 4대6 대회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한국 피겨의 간판이라고 차세대 보이기에 뭐 김연아로 갖고 온 거. 손색이 없을 정도고요. 유영 선수 뭐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2020년 로잔 청소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요. 그 ISU 공인 국제 대회에서 이제 김연아 이후에 국내 선수 중에 최고점을 받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김연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선수고요. 뭐 주 과제 뭐 가장 자신 있는 기술로는 트리플 악셀. 트리플 악셀 김연아. 네, 세 바퀴 도는. 그걸 저는- 이제 주특기로 삼고 있는 선수죠. 그렇구나. 이제는 트리플 악셀을 많이들 하나 봐요. 네, 이제 많이들 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에게는 뭐 꿈의 과제, 꿈의 기술 뭐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다들 기량들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면 한 번 더 돌겠어. 남자 선수들은 실제로 4회전. 아 진짜요? 예. 거의 뭐 날라다니네. 차준환 선수의 주특기죠 이제. 자, 그렇습니다. 덕후의 익명님이 와 준환 선수 진짜 어릴 때부터 본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라고 했습니다. 이 차준환 선수
네 바퀴. 잘생겼어 근데. 잘 생겼죠. 깜짝 놀랐어. 나 예전에 보고. CF에도 나왔던 아역 배우 예, 출신이라면서요. 아역 배우였고요. 나는 피겨 스케이팅 무슨 뭐 모델이나 뭐 드라마인 줄 알았어. 네. 선수더라고. 미소년이죠. 오. 미소년. 근데 이너 바우어 때 가산점이 쭉쭉 올랐다고 하는데 이 이너 바우어가 뭡니까? 이너바우어가 이게 선수 이 이름입니다. 독일어예요? 예, 독일 선수 이름인데 사람 이름이에요? 예, 사람 이름입니다. 이너바우어가 뭐냐면 다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난 잭 바우어밖에 몰라. 상체를 이렇게 젖히는 동작 아시나요? 이렇게 피겨 남자가? 중에? 남자 여자 선수들 다 네. 이렇게 그렇죠. 상체를 이래야 이렇게 돌 예, 이래야 젖히면서 돌잖아 이러고. 예. 그렇게 이제 상체를 젖히면서 이제 빙판을 이제 수놓는 기술인데 아 이걸 이너 바우어라고 예, 하는구나. 차준환 선수가 가장 본인 입으로 자신 있다고 하는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너 바우어 이거 너무 잘해서 네. 이거 할 때마다 가산점이 팍팍팍 올라가는구나. 너무 이걸 아름답게 표현해서 오. 남자지만 너무 오. 이거를 아름답게 표현해서 그리고 막 네 바퀴 막 네, 돌고 막 이제 어떻게 네 바퀴를 돌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해봐요 직접. 이번엔 차준환 농구에도 선수가 잘했다. 이번 그 베이징에서도 4회전 점프를 연속으로 시도합니다. 아마 거기서 이제 차준환 선수의 이제 좀 차별점. 성적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그거- 4회전 점 연속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하면 하면 금. 뭐 금까지는 좀 어렵지만 어, 왜냐면 왜? 한유라는 또 일본의 최고 스타, 또 일본이야? 일본의 일본은 세계적인 이겨야지. 스타 일본 또 너야? 한유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한유가 버티고 있기 못 때문에 들어봤어요. 또 한유는 미국의- 다섯 바퀴 도나요? 네이선 첸 5바퀴는 아닐 텐데 예 5바퀴는 한유 남자. 남자입니다. 또 이게 또 김연아와 예, 아사도 마오에 맞습니다. 이은. 지금 또 이 일본의 한유와 미국의 네이선 첸이 또 각축을 벌일 것으로 금메달을 놓고 차준환 선수는 사실 이번에 톱 10에만 들어도 상당히 잘한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린 편인 거예요? 21살입니다. 뭐 아직 뭐 다음 올림픽에서 이제 좀 절정의 기량을 뽐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시영 선수는 예. 어떤 선수입니까? 이시영 선수는 이제 김연아 보고 역시 스케이팅을 피겨 스케이팅을 남자- 시작했던 남자지만. 남자인데 이 선수는 뭐 주특기가 트리플 살코 또 쿼드러플 살코 살코는 뭐죠? 악셀은 동작의 하는 이름인데 거고. 이것도 살코. 회전 동작의 하나의 종류인데 음, 저도 이 기술은 음. 정확히 알려면 2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해설위원이 그렇게 말을 하던데 이시영 선수가 이게 또 사연이 있습니다. 왜요? 조금 집안 환경이 좀 어려웠는데 어. 그 어머님이 또 암투병을 아. 하시면서 이시영 선수를 이제 선수로 이제 아. 키워낸 거죠. 그래서 이시영 선수가 너무 집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도 광민정 선수 얘기했지만 이게 생활이 넉넉지 않으면 더 하기 어려운 종목이 피겨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16살 때 피겨를 그만두려고 했대요. 16살. 내가 지금 엄마도 이렇게 아픈데 어,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럴 비싼 때가 돈 아니야. 들이면서 이 운동을 하는 게 맞냐. 근데 엄마가 철들었네. 꿋꿋하게 해라. 어. 그리고 또 마침 이게 이게 KBS 어떤 다큐에 한번 이시영 선수가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오. 또 이제 후원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오. 그 출연 이후에 다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결국 국가대표까지 됐고 야. 또 올림픽에까지 나가게 된 거죠. 이게 사실 한국 남자 피겨에서 올림픽 출전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시영 선수도 또 어떤 감동의 연기를 이번에 펼치지 않을까 지금 전 약간 기대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한 번 더 보게 네 된다니까. 맞습니다. 이게 좀 알고 봐야 알고 보면 아는 만큼 보이듯이 그 딱 처음에 이렇게 피겨할 때는 딱 네.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게 여유 있게 나와서 딱 폼 잡고 네. 무슨 장풍사? 이게 죽음의 무도 몰라? 아 그게 이게 죽음의 무대. 빰빰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포정 같은 거 보면서 네. 야 제가 이제 엄마 생각을 하려나 제가 뭐 문상 네. 하려나 막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으니까. 이게 항상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연기를 하지만 또 내면에는 또 이런 아픔도 있는 선수라 이게 또 표정 연기에서도 또 그런 게 잘 드러나기 때문에 사연이 예. 참 이게 엠넷이 네. 예전 슈퍼스타 K 그게 잘 된 게 아니야. 항상 사연이 어우, 진짜 심해라. 들으면 이게 네. 행동 하나하나나 이런 게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게 볼 수 네, 있으니까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 전 전혀 사실은 이시영 선수 전혀 몰랐는데 정말 좀 관심 네. 있게 좀 보게 되겠네요. 봅슬레이가 눈썰매 같은 거였습니까? 봅슬레이 하면 이제 그 썰매 이제 타는 거죠 한 명씩. 네. 그 무한도전에서도 한번 설룰라 몰라요? 예. 네? 어떻게 봅슬레이는 이제 그 원윤종 선수가 이제 대표적인 선수인데 이 선수도 지금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선수라서 이게 사실 봅슬레이도 인력난이 좀 심합니다. 선수를 하겠다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벌써 몇 년째 하던 선수가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성적은 봅슬레이는 조금 나이 들어서 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스타트 할 때 또 엄청난 또 달- 체력이 아, 오게 되기 달리고. 때문에 막 이게 이거 사실, 여기서 예. 막 네. 이런 의자 있으면 좋겠다.
이래도 이렇게 밀잖아요. 이것도 뭐 메달권은 아니지만 또 이게 또 동계 올림픽 때만 볼 수 있는 또 독특한 그쵸.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시원한 그 질주만으로도 맞아, 또 맞아. 많은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스노보드는 우리나라 그 좀 있지 않나? 아까 말한 금메달 1개 내지 2개에서 하나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스노보드야 이번엔. 배추보 이상호 선수. 아 그래 배추보 얘기했다 지난번에. 이상호 선수가 이번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이상호 선수는 그 마치 평창 때 윤성빈 선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뭐 윤성빈 선수 다들 금메달 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호 선수가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화상으로 만났는데 이 선수가 자존감이 엄청 높습니다. 높아졌어. 네. 나 이상호야. 아 괜찮아. 제가 평창 때 이상호 선수 평창 때 은메달을 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호 그때 아무도 선수, 기대 안 할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호 선수에게 그때 인터뷰에서 이상호 선수 평창 깜짝 은메달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오는 대답이 깜짝 아니었다. 나 그때도 잘했다.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를 몰랐을 뿐이다. 근데 저는 지켜보겠다. 운동선수는 이런 패기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있어야지. 그래야 그걸로 또 훈련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선수는 자존감 하나는 대단하구나. 그렇지. 그날 컨디션에 따라 이제 금은동 메달 색깔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메달은 좀 유력한 상황이고요. 현재 그리고 올 시즌 세계 랭킹 1등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평창 때인가 언젠가 그 미국인 어린 여자애가 네, 갑자기 클로이 잘했어. 킴이죠. 그게 한국애 아니에요? 한국계. 한국 사람 아니고?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죠. 그거 한국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메달 집계는 이제 미국으로 되겠죠. 근데 남녀 갈라서요 스노보드도? 그거는 이제 스노보드 안에도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겠지. 근데 이 이상호 선수는 쉽게 말하는 레이싱. 빨리 하는 거. 빨리 결승선에 빨리 통과하는 네. 그런 종목이고요. 클로이 킴은 하프파이프라고 한마디로 이제 묘기를 하프파이프 맞아. 반을 잘라서 이제 묘기를 부리는 거죠. 부리는 거. 예. 그리고 뭐 공중 2회전 하고 3회전 하고. 그게 더 이제 사실 보는 맛은 있겠어. 그쵸. 또. 재밌겠어. 클로이 킴도 나와 이번에 클로이 나오죠. 킴? 클로이 킴도 평창 때 17살인가 그 나이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그 후에 미국에서 상당한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지. 그래서 뭐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그렇겠죠. 그래서 클로이 킴 선수가 안타까운 게 왜? 공황장애에 또 빠졌어요. 너무 아이고. 큰 관심이 부담이 되고 대학교 진학 후에도 그래. 막 계속 사인해 달라 그러고 막 기숙사 노크하고 수시로 이 자식들. 그래서 스노보드를 벗었어요. 진짜? 예, 은퇴를 했다가 그래도 이제 안 조금 돼, 클로이 치료를 킴. 하고 공황장애를 좀 극복한 후에 다시 이제 스노보드에 복귀했는데 이 그래요? 천재성은 무시 못하는 게 1년인가 2년을 쉬었는데도 바로 이제 1등을 하고 올림픽에 이제 선발전에서 최고점으로 이제 클라스. 미국 대표에 뽑힌 거죠. 클라스는 영원하다. 이번에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진짜 될 놈 될 정말. 네. 역시 천재성은 또 진짜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또 없더라고요. 어린이잖아요. 네. 지금도 어린이니까 대단하다 진짜. 자 알파인 스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알파인 스키랑 근데 그러면 그냥 스키는 없네? 그게 알파인 스키입니다. 저희가 그냥 아는 스키 있잖아요. 서론에서 그냥 이렇게 타는 스키 그걸 이제 알파인 스키라고 하고 나는 그냥 스키만 있고 알파인 스키는 네. 따로 있나? 알파인 스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정동현 선수라고 터줏대감인데 이 선수도 뭐 메달권은 좀 어렵지만 10위 안에만 들어도 대단한 성적이다. 근데 알파인 라고 스키 같은 경우 말하고 우리나라도 스키 인구가 많잖아요. 네. 스키 타는 분들 많은데 왜 네, 선수가 맞습니다. 어린 선수가 별로 없지? 아무래도 이 알파인 스키도 저는 뭐 북유럽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긴 산에 북유럽은 네. 못 따라잡지. 북유럽 거기서 스키 타고 실제로 뭐 그렇죠. 출퇴근하고 출퇴근하니까 거기서 리프트 타고 출퇴근하고. 이게 알파인 스키장을 제가 한번 정동현 선수 취재차 평창을 갔었는데 음. 이 알파인 스키가 열리는 경기장을 갔는데 진짜 경사가 거의 한 80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도 올림픽 때 포기하는 선수가 속출한다고 해요. 왜? 겁이 나서. 무서워서. 음. 그 중국도 그렇겠네. 그 정도? 그렇죠. 그만큼 진짜 깎아내리는 절벽에서 이제 그게 그 규정이에요? 그 정도. 있겠죠. 규격이 이제 규격이야? 뭐 각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럼 그런 실제로 산이 없는 데는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깎는 못하겠네?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깎았죠. 깎은 거예요? 가리왕산을 깎아서 또 자연 훼손이다 이런 말이 도롱뇽 어디서 많았고. 사냐 이거 그런 지금도 거라고. 가리왕산은 이제 그냥 훼손된 채. 훼손된 채. 한번 그냥 사람들 한번 좀 재밌게 놀려고. 네. 그냥 훈련도 쭉 하니까. 네. 네. 정동현 선수가 또 이 평창 때 도중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평창 때. 네, 넘어졌는데 시합 중에. 네, 시합 중에. 근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평행 회전, 평행 대회전 두 종목이 있는데 평행 회전 할 때 이제 넘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인대가 늘어나나 그랬는데 아직 한 경기가 남았는데 그땐 또 이제 진통제를 맞고 또 완주를 해서 투혼의 레이싱을 대단해. 보여준 그런 기억도 있는 선수. 이번에도 그 10위 안에 시원하게 드시길. 예, 10위 안에만 들어도 정말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라고 불릴 만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로스컨트리한 종목도 있어요. 크로스컨트리는 이렇게 뭐 대륙횡단 같은 건가요? 크로스컨트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뭐 경보 아시죠? 경보. 네. 마라톤이 있다면 경보 있잖아요. 네. 크로스컨트리도 이제 스키로 이제 음. 평지를 이렇게 달리는 건데 뭐 중간에 이제 뭐 언덕도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겠네요. 내리막 코스도 그렇죠. 있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또 주목해야 될 선수가 이채원. 40살이 넘은 선수인데 여자 선수인데 벌써 6번째 올림픽 출전입니다. 베이징. 이야. 6번째. 대박이다. 최다 타이 기록이에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올림픽을 가장 많이 나간 선수 중 한 명인데 이채원 선수. 6번이면 64, 24. 거의 10대 때부터 나간 10대 거죠. 때부터 나간 거네. 지금 이제 오늘 결단식에서도 아기가 또 이채원 선수 딸이 또 영상 편지를 남겨서 좀 감동을 주기도 했죠. 뭐 엄마랑 놀고 싶은데 엄마가 또 훈련 가면 나는 너무 외롭다. 엄마 뭐 이번 설은 같이 못 보내서 너무 아쉽지만 뭐 엄마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 또 이런 딸이 다 컸네. 감동적인 편지를 남기기도 했죠. 그래서 이채원 선수는 목표가 완주라고 했습니다. 완주. 멋지게 완주하고 싶다. 근데 그 의미가 좀 그 멘트가 조금 감동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출전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그 몇 킬로 나가요? 이렇게 스키 이렇게. 이것도 종목이 다양합니다. 그 안에 세부 종목이 있는데 뭐 짧게는 15km. 스키고 대단한 거죠. 예. 그걸 신고 15km. 네. 이것도 그래서 이채원 선수는 정말 크로스컨트리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릴 만한 선수라서 이채원 선수 경기도 아마 주목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 재밌겠네 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동계올림픽은 뭐 메달을 놓고 보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 바뀌었죠. 도쿄올림픽 때부터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스토리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또 사실 난 사실은 솔직히 동계올림픽 종목을 이렇게 다 한 번씩 이렇게 세워본 게 처음이에요. 네. 아니 그 스키 점프는 없어요? 스키 점프는 이번엔 못 나갑니다. 아쉽지만. 그러니까 있는데 못 나가 예, 보다. 우리나라는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어요. 그 스키 점프가 제일 신기해. 맞습니다. 약간 인체의 그 뭐 여러 가지 인간 법칙을 세죠. 무시한. 또 우리가 출전 못하는 게 있어요? 일단 아이스하키도 못 나가고. 그래 아이스하키. 평창 때는 또 단일 팀으로 또 아이스하키가 맞아. 단일 팀 이슈가 있었죠. 이번에 또 못 나갔어요. 예, 이번에 못 나가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쫙 짚어본 건 전 처음이어가지고 한번 머릿속 정리가 좀 쫙 됩니다. 언제 개막입니까? 날짜가 2월 4일 개막입니다. 2월 4일 개막. 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펼쳐지고요. 2월 한 달은 그냥 네. 동계올림픽 조지면서 그냥 보내면 되겠네요. 또 쇼트트랙에 또 시원한 질주 보시면서. 그 또 이제 이준희 기자가 거기 가가지고 혼자 어디? 장자커우라고요. 장자커우? 예, 북베이징 위치한 곳인데 여기 이제 이상호 선수 경기가 여기서 펼쳐집니다. 베이징의 도봉구 같은 곳이네요. 거기서 한 베이징에서 한 180km. 180km라고? 예, 고속 열차가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무료. 그래서 심심할 테니까 저희가 줌으로 자꾸 이상호 선수 메달 따면 한번 연락 주시죠. 이상호 바로 선수 맞춰서 연결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종목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두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첫째 코로나. 오늘만 해도 이런 일이 터졌는데 베이징 코로나 괜찮은 겁니까? 이 베이징 올림픽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올림픽을 만들겠다고 이제 선언한 상황이었는데 벌써 이제 속속 올림픽 선수 선발대들은 이미 베이징에 도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꽤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예. 선수 중에서는 아니죠? 선수에도 있을 수도 진짜? 있고요. 선수단 쪽에서 이제 벌써 꽤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지금 해외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하는 상황에서 베이징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예외가 아니라 지금 제일 위험한 건 철저하게 진짜 도쿄 때보다 더 철저하게 일반인과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관계자들도 지정된 통로로만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 KBS 그 올림픽단에서도 먼저 가 계신 분들이 계신데 뭐래요? 실제로 그 IBC 국제방송센터에도 막 철조망이 쳐져 있대요. 못 나가게. 못 나가게. 철저하게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주희 기자도 가면은 굉장히 통제받는 삶을. 네, 제가 도쿄 때도 사실 뭐 도쿄 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밖에 못 응, 가고 응. 편의점도 15분 안에 다녀오라고 그러니까. 하고 이럴 정도였는데 가서 막 쓸어오고 막 그랬대요. 예, 이 베이징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아. 베이징은 뭐 배달은 일체 안 되고 아. 베이직 배달한대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배민을 보면 이제 텅 써 있는 거야? 예, 일본에서는 그 우버이츠로 우버이츠. 좀 외로움을 달래곤 응. 했는데 이 베이징은 뭐 배달조차 안 우버이츠도 안 되고요. 돼? 예. 그럼 밤에 뭐 먹어? 뭐 저희가 좀 비축해간 식량으로 이제 때워야겠죠. 그러면 이거 이 기간 내내 있어요 그러면? 예, 기간 와, 내내 있는데 빡센데? 도쿄 때는 또 도시락 배달은 또 허용해 줬거든요. 일본 이제 도시락 맛있잖아. 관계자, 미디어 관계자들에게는 어, 또 장어덮밥. 외부 정어덮밥 이런 거 많이 먹었죠. 근데 맛있어요. 이번 베이징은 오로지 그 IBC 센터 안에 있는 식당? 식당에서만 해결하라. 아니 그러면 이주희 기자는 IBC 센터가 거기 장자커에 있어요? 장자커웨에도 이제 거기만을 위한 또 이런 작은 어. 또 미디어 공간이 또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구나. 아, 저 거기서만 이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취재를 제외한 모든 외출은 안 되는 그렇지. 상황입니다. 예. 거의 자가격리인데? 자가격리죠. 거의. 어. 그리고 또 지정된 택시만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 웃긴 게 그 기사분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어. 택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야 무시무시하다. 예, 그래서 정말 저도 도쿄 때도 힘들었지만 어. 이번 베이징은 과연 어떤 올림픽이 될지 그렇구나. 얼마나 통제된 환경 속에서 3주를 보낼지 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통제 매운맛 한번 보고 오겠는데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방역은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뭐 논의하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하고 그냥 안 나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중국이. 자 근데 또 다른 이슈는 또 최근에 이게 얘기가 나는데 인권 탄압 이슈 때문에 외교적으로 지금 보이콧이 많이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예, 신장 자치구의 네. 위구르족 인권 네. 탄압 문제가 이제 뭐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뭐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일본 등이 지금 다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거죠. 사실 뭐 개막식, 폐막식 때 각국의 정상들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선수들은 다 가는 거죠? 선수들은 가는 네.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황희 장관을 대신 보내겠다. 음. 아까 조금 전에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음. 사실 이게 이런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후원사들도 지금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제 올림픽에서는 이제 공식 스폰서라고 그렇지. TOP라고 있거든요. 뭐 네? TOP라고 하거든요. TOP. 예. 우리 그 더 TOP 올림픽 또 나와요? 파트너스 해가지고 아, 그럼 커피 브랜드가 나와. 코카콜라, 뭐 삼성도 아마 있을 거고요. 어. P&G 등등 뭐 이런 원래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이제 공식 스폰서를 맡고 있는데 지금 마케팅 활동을 최소화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글로벌 브랜드인데 베이징 올림픽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가는 또 그러니까 역풍 맞을 수 있어.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쿄 때도 그랬잖아요. 도쿄 때도 후원사 좀 줄었어. 홈페이지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런 외교적 문제도 있지만 또 마케팅도 지금 최소화하는 상황이라서 그 네이버에 있는 댓글을 보면 CKSG님이 올림픽의 기본 정신이 지구촌 인권인데 얘네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 뺏고 베끼고 훔치고 뻔뻔한 이런 중국 애들 누구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 고개는 목 숙일망정 협박이 나오고 지금 니들이 대국인 걸 아무도 인정 안 한다 이런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제 좀 중국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정서가 지금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전보다. 그래서 이런 댓글 되게 많이 달렸어요. 이 댓글을 보니까 하나 또 제가 이번 올림픽을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팁이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났는데 쇼트트랙에서 이제 중국이 항상 우리나라의 경기대장 1순위잖아요. 아 그랬어요. 중국도 쇼트트랙의 강자거든요. 근데 중국 여자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판커신 선수라고 있습니다. 판커신. 일명 나쁜 손, 반치광 이게 별명이에요. 아 헐리우드 안톤 오노 같은 그런 분이에요. 예, 우리나라랑 할 때 특히 악연이 많은데 소치 올림픽 때도 이 선수가 손을 이제 이렇게 막 하네요. 박승희 선수와 이제 여자 1000m 결승이었습니다. 박승희 선수가 이거 이제 사진이나 영상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박승희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손을 대놓고 뻗습니다. 박승희 선수를 잡아당기려고. 네. 근데 박승희 선수가 좀 더 빨랐기 때문에 이게 손이 미끄러지면서 못 잡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대놓고 이제 전 세계 중계 방송이 되는 와중에도 이제 나쁜 손을 뻗으면서 뻔뻔하네요. 박승희 선수를 잡아당기려 했던 그때부터 별명이 나쁜 손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제 또 레이스 도중에 심석 선수의 무릎을 잡습니다. 진짜 나쁜 손이네. 네, 그래? 심석 선수 동반 실격되기도 했고요. 또 심석 선수 뭔죄요? 그러게요. 이게 또 판정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렇지. 또 평창 때도
이제 여자 계주 결승에서 또 이제 음. 최민정 선수를 음. 팔이랑 어깨로 밀면서 그때도 또 실격이 됐었죠. 근데 이 선수가 나올 때만 실격되면 왜 얼마 나와? 전에 이제 중국 쇼트트랙 선발전에서 또 뽑힌 거예요. 그래 몇 살인데? 되게 유래 깊은 분이네. 94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29살이네. 29인가 해서 아직까지 뭐 전성기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 경기 1순위입니다. 경기 이번에 나오는 거네. 이번에 그러면? 나옵니다 또. 그럼 누구랑 붙는 거예요? 아니, 쇼트트랙이니까 뭐 최민정 선수랑 최민정 붙을 선수, 수도 김지우 있고요. 선수. 뭐 계주에도 또 이 선수가 그 아까 말씀드린 혼성 계주를 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남자 선수가 선수들도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대기실에서 안 싸웁니까? 야 오늘 조심해라 너. 근데 이제 중국말로 해야 되니까. 뭐 이제 뭐 어쩌라고 이씨 뭐 이러면서 되게 판커시 감정이 안 좋을 것 선수가 같은데. 그때 평창 때 실격된 후에 이제 또 멘트가 이제 또 화제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쇼트트랙이 아니다. 전쟁이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실격된 걸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어. 베이징에서는 공정한 올림픽이 펼쳐질 것이다. 무서운데? 이 판커신 이 댓글 보니까 또 판커신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판커신 선수도 주의 깊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쇼트트랙은 옷이 이렇게 짝 붙는 옷이라서 맞습니다. 잡 그래서 미끄러진 힘들 것 거죠. 같은데. 그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는데 미끄러졌어요. 못 잡고. 못 잡고. 예. 판커신 선수 조심하십시오. Be careful. 그거 피해 다니다가 1등 하겠네. 예, 여기 피해 그거 다녀야 됩니다. 무조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이 인권도 그렇고 요즘에 워낙 좀 너무 이제 대놓고 베끼고 뻔뻔하고 이런 이슈가 많아가지고 네. 근데 적어도 올림픽은 정말 가장 그러지 않아야 맞죠. 할 그런 맞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데 좀 여기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정말 대국으로서의 풍모가 많이 좀 깎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국이 뭐 제가 이런 조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진핑 주석이 뭐 새겨 들으시면 좋겠지만 안 들으실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근데 뭔가 좀 대국의 풍모를 좀 가지고 여유 있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참 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대국이니까 1등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인드가 써봐다는 그런 마인드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더 이번에 중국이 판커신의 반칙에 실격을 주면 중국은 이제 대국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자국 선수를 실격을 주는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기대합니다. 근데 판코인 선수가 애초에 뭐 이딴 짓 안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네. 베스트겠죠. 근데 또 막 하면은 나 연결하면 또 막 웃을 것 같아. 했어 이러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코로나에 또 이런 외교적 이슈에 또 올림픽이 시작 전부터 좀 그러니까 심상치 시끄럽지 않아요. 않습니다. 심상치 않네요. 도쿄 때도 그랬는데 베이징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지금 펼쳐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도쿄올림픽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금메달 개수에 연연하는 맞습니다. 그런 개발도상국 스타일의 그 아니에요. K 국민 이제 이해하는 우리는 이제 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의 그 꿈과 노력, 땀과 눈물. 이제 TV 보면서 욕을 그냥 그렇게 달려 이 새끼. 한일전은 못 참지. 한일전은 이겨야 되지만 아무튼 아우 나가 죽어라 이씨. 내가 아주 저거보다 잘하겠다. 뭐 이런 거지. 자, 그렇습니다. 이준희 기자 오늘 보니까 대타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준비하고 온 것 같은데. 짧지만 알차게 내용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너무 내용이 너무 여기 작가님 내용 너무 알차지 않았나요? 왜냐면 제가 요새 한 2주 동안 제가 또 올림픽 간다고 올림픽 리포트를 엄청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하계랑 다르게 동계는 정말 이때 아니면 접하기 힘든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짝 공부해야 돼. 공부를 안 하고 가면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종목인지. 크로스컨트리 나는 사실 전 솔직히 스키인 건 알았는데 이렇게 평지 가는 건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요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럼요. 암안보. 네. 아는 만큼 보인다. 시청자들에게 또 알찬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저도 요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알찬 정보를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출연 갑자기 결정되는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이제 이준희 기자 해요 그냥. 네가 나와라. 김기범 선수보다 네가 나은 것 같다 보면. 지금 제 푹 쉬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자가격리라서 엄청 푹 쉬고 지금 여러분 김기범 기자는 지금 자가격리해가지고 집에서 내일도 방에서 재택입니다 이제.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을 해야 되기 그리고 때문에. 사실 애 키우는 부모들은요 자가격리하면 더 좋아한대. 애 신경 안 쓰고 그냥 문 닫고 방에서 게임하니까. 넷플릭스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넷플릭스 때리는 거예요 계속. 에이 그러지 마요. 그죠? 마음이 힘들겠지. 힘들겠지. 아니겠지. 김기범 기자의
완쾌 또 완쾌가 아니고 아직 안 걸렸어. 음성을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들기는요 매주 예.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그래서 이준희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 제가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